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나 거의 청소라도 하겠다. 시키신 거 다 할 테니까 청각만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 해외에서는 이미 다 가정에 다 있고 3D 모델링도 그냥 판매를 많이 해서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3D 프린터를 하려면 디자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몇 대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500대 정도. 롯데에서도 전화 왔어요. 지금 10,000개 바로 쏴줄 수 있냐. 그러면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쓰는 거 제외하고 1,000만 원 저축. 네. 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게 한 대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엄청 가까이서 찍네요. 저는 이제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하고 있는 백종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저희 거실이고 여기는 제가 이제 사가지고 제가 지금 출근하려고 부랴부랴 정신이 없네요. 방이 되게 푸릇푸릇하네요. 네. 제가 식물이랑 뭘 키우는 걸 되게 좀 좋아해가지고 9년 정도 다 된 애들이에요, 얘네가. 이제 한번 출발하실까요? 이렇게 부모님이 엄청 많은 걸 챙겨주시거든요. 원래 사업은 인천에서 했었는데 코로나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게 됐는데 오히려 집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꺼내신 건 뭐예요? 이거는 당근이랑 사과랑 양배추가 가른 거거든요. 3D 프린팅 업을 하잖아요. 근데 댓글들 보면 막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암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폐에 결절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6mm, 8mm였는데 그게 더 커지기 시작하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행히 없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냥 아침마다 이걸 먹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안 드시고 이렇게 나와서 드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아까워서 운전하면서 먹습니다. 이제 멈추면 한 입 하고 또 운전하고 멈추면 한 입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행 중에는 안 드시죠? 예, 그러면 안 돼. 근데 아까 3D 프린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종류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CF 외주를 해줘요. 스타트업이나 개인분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각화 해드리고 생산까지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CF 단계까지 가셨다가 이걸로 판매도 되겠는데 싶으시면 저희가 출력 대행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생산까지 하셔가지고 납품을 해드리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일 같은 경우는 제가 베이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쿠키 같은 게 너무 동그라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양한 모양들을 좀 찍을 수 있게 3D 프린터로 만드는 브랜드,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는 제가 공활병을 진짜 좋아해요. 사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집사분들한테 판매를 좀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또 사업화를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다행히도 저랑 이제 동일한 니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장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면은 한 7, 8년인데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 하면 한 9년 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대학생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대학생 때 점을 잘 받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업이란 거 한번 해봐야겠다. 젊었을 때 실패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뭘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군대 복학할 때 21학점을 들을 수 있었는데 18학점을 모두 스타트업 관련된 수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공이 어떤 거셨는데? 전공은 국제통상학과입니다. 필수 교양이랑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들으셨던 거예요? 그냥 나 모르겠다, 나 해보고 싶은 거 하자 해가지고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졸업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3D 프린터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고 원래는 그 스노우보드 LED 튜닝 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 사업은 결국 망했는데 거기에 PCB라고 LB랑 연동하고 LED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필요해요. 거기에 끼우는 케이스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걸 맡기려고 하는데 어디는 막 300, 어디는 100, 어떤 데는 20만원, 30만원, 어디 업체는 500만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대체 뭐 하는 곳이지? 그러면 한번 내가 배워볼까? 그때는 또 이제 젊었으니까 배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다 찾아봤어요. 처음에 인천 디자인 센터에서 제품 디자인 설계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죠. 나 안 된대요. 직장인들만 들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나 거기 청소라도 하겠다. 시키신 거 다 할 테니까 청각만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자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고민해보겠다 저희 전화를 끊으셨다가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알바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제가 보조 강사 개념으로 들어가서 3D 모델링이나 아니면 3D 프린터 관련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원래 디자인에 좀 관심이 있으셨었어요? 아니요. 저희 사무실이 사실 절입니다. 진짜요? 아니요. 절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고요. 가끔 이제 문 열고 있으면 이제 모탁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터는 좋지 않을까. 그러고 황토방이에요? 네, 여기가 원래 3층
코팅도 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절친화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오면은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 100일 동안 원하는 거를 3가지를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작성하던 거예요. 쭉 이렇게 아까 써있던 게 스마트스토어 올 매출을 200만 원 만들자 이런 것도 좀 써있네요.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감사 일기를 쓰고 시작합니다. 이거 1월 23일인데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오늘 감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좀 감사하고 같이 일해주는 좀 동료들이 고맙더라고요. 원래 저는 사람을 잘 안 믿는 편인데 거의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이 조금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님이 처음 시작을 하셨었던 거는 한 8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엄청 비쌌던 거 아니에요? 비쌌죠. 하나에 한 350만원? 그 다음에 샀던 게 185만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늘릴 때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나이만 해도 23살, 24살 막 근데 이런 대학생이잖아. 그때 마침 중국에서 보급형 프린터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32만원이었나? 그래서 그 물건을 사서 갖고 왔죠. 퀄리티 품질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당연히 세세히 보면은 차이가 있죠. 이게 훨씬 좋죠. 근데 가격 대비. 그래서 그거를 많이 샀죠. 360만원짜리 한 대 살 거를 12대를 샀어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넓혀서 한 200대 정도 샀다가 또 좋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갈아줘야 돼요. 다시 또 200대 사야 돼요. 지금 또 그렇게 바꾸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몇 대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500대 정도. 근데 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프린터도 계속 늘리기 시작했고 손흥민 선수 월드컵 때 가면 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뉴스에서도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거를. 롯데에서도 전화 왔어요. 지금 10,000개 바로 쏴줄 수 있냐. 그랬으면 지금 저희 여기 없죠. 3D 프린터 단점이 그거 하나만 안 되는데 하루가 걸려요. 어쩔 수 없이 한계치에 맞춰서 생산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링을 받아보고 견적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품질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체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견적은 보통 어떻게 내시는 편이에요? 보통은 FD 같은 경우는 시간당, 무게당 해가지고 합산한 가격으로 하고요. 그리고 레진 같은 경우도 들어간 재료량 그거에 따라서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럼 이렇게 견적 문의가 몇 개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다 다른데 많게는 10분, 20분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또 성수기 비수에 따라 또 좀 달라요. 4, 5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그때가 성수기인데 연초 조금 지났을 때잖아요. 그럼 네. 회사들에서는 기획이 이미 끝나서 제품을 제작하는 초기 단계 그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분들도 중간고사나 아니면 기말고사 그거에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문의 많이 주시고 10월, 11월, 12월도 동일해요. 아니면은 연말에 일단 행사가 많잖아요. 동상이라던가 큰 피규어들 그런 것도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 페이커 신전이라고 페이커 기념해가지고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요거 이런 거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페이커님 팬이었어요 원래? 초비를 좀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큰 것도 만드시는데 여태까지 만들었던 물건 중에 제일 컸던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알파카라고 한 1m 90cm 이게 아마 떠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사이즈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때는 사실 기계가 4대밖에 없었어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만약 그거 맡으면 2주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사실 좀 갈려야 되거든요. 그거 만들려면 후가공하고 샌딩하면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 좀 많이 지치다 보니까 좀 큰 건들 아니면 웬만하면 좀 많이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공장 바로 옆 부통인데요. 원래 저기 2층에서 사무실이랑 프린터 출력실이랑 같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거가 좀 확장되다 보니 2층은 프린터실 그리고 3층은 사무실로 올라갔다가 저희도 확장이 좀 돼서 포장실로 쓰고 사무실로 여기로 이동하는 상태입니다. 쉬는 기계가 거의 없는데 네네. 이러면 재료값도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한 달에 거의 한 1,000만 원? 적게 쓰는 날은 5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대표님의 월 매출을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상반기 나온 게 평균이 8,6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안 하는 성격은 아니라 버는 만큼 또 기계 사고 인력도 고용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실상 남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순익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법인이라 월급이라서 제 건 아니지만 작년 초에는 경연이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쓰는 거 제외하고 1,000만 원 저축. 네, 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반대로 이렇게 된 게 저도 좀 신기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구나.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프린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향후에 3D 프린터가 가정이든 어디든 다 보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들이 조금 많았었어가지고 좀 네네. 늦어진 바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다 가정에 다 있고 3D 모델링도 그냥 판매를 많이 해서 팔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조금 산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 할 때 방탄소년단 캐릭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한 1m 사이즈로 쭉 제작해가지고 납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또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페이커보다 컸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적도 있으세요? 3D 프린터는 공장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 만들기 애매한 것들, 그런 형태적인 것들을 3D 프린터에 출력하는 게 장점이라 기성 제품들이 있는 것들의 포지션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케이스들도 사실 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금형에 쉽게 찍어내기 때문에 3D 프린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설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곡률이라던가 다양한 모양들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장에서 못 만드는 그런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네. 제품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업의 길로 빠지신 거잖아요. 네네네.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었어요? 일단은 부모님은 좀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랑 놀러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주말에도 가게에 나가시고 또 회사에 가셔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많으셨죠, 부모님도.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는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네들은 회사에 들어가라. 주말 쉴 때 쉬고 공휴일 쉴 때 쉬어라.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많이 바라셨죠. 근데 이제 막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일반적인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면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좋아하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 같은 네네. 경우는 한 대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500대가 넘는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대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죠. 부업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하려면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가지고 그냥 취업을 안 한 건데 추천드리는 거는 프린터 한 대가 있으면 출근할 때 돌려요. 그럼 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수거해서 택배로 보내요. 그럼 밤에 또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나올 거잖아요. 그걸 수거해서 회사 점심시간에 택배로 보내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3D 프린터를 하려면 디자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하시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없지만 해외에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링들이 있어요.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그 모델러가 만든 모델링을 사셔서 그걸 생산해서 파셔도 됩니다. 라이센스 구매가 쉽나 보네요. 쉽습니다. 아.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그 디자이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추가해서 만들어줘. 이런 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디자인을 외주를 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9년 동안 이걸 해올 수 있었던 게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진짜 배우는 것도 많고 성취하는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딱 맞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락 직업입니다. 대표님한테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3D 프린팅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 저는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쉬고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을 때도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자판기는 3D 프린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D 프린트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단순히 디자인적인 영역이나 고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디자인을 잘하고 그런 센스들이 있는 거면 당연히 플러스는 되겠죠. 근데 저같이 없는 사람들,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TV에 막 3D 프린터가 나오면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막 높아 보이잖아요. 사실 기술력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누구나 조금만 공부해서 하면 하실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구매하셔서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저희 3D나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보셔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생활 공간은 분리하셔가지고 하시면은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들이 해냈다. 반대는 하셨지만 그래도 제 뜻을 잘 받아다 주시고 뒤에서 정말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돈적인 거로 서포트는 뭐 크게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거나 되게 안정적으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